안녕하세요. PMIG의 강창모 매니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프로세스 마이닝 소프트웨어인 디스코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디스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실습 강의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직접 수행하고 나시면 프로세스 마이닝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구매 프로세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프로세스는 이런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자가 구매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매 부서의 담당자가 구매하며 공급자가 물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자가 대금을 지불하면서 구매 프로세스가 완료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문제가 이러한 구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 준수 여부, 즉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세스가 얼마나 구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실행됐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면에서 리드타임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 프로세스 관리자는 21일 이내에 구매가 완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 프로세스 리드타임의 성과 목표는 21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일을 초과하여 수행된 케이스를 선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과 목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타임 성과 목표로 설정한 21일 내에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 목표를 세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목표들에 대응하는 퀘스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은 퀘스천에서 시작하여 데이터 추출, 분석 및 프리젠테이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퀘스천들을 설정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통한 통찰력 발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퀘스천들을 실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업 전문가가 작성한 프로세스 모델도 실제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디스코 툴을 사용하면 실제로 일어난 프로세스의 맵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케이스가 21일, 즉 기한 안에 처리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분석은 목표 기간인 21일을 초과한 케이스가 발생하는 원인 규명과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발생하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디스코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코를 실행하시면 가장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좌측 상단의 오픈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디스코는 일반적으로 CSV 파일 형식으로 된 이벤트 로그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 강의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CSV 파일이 아니라 FBT 형식의 파일입니다. FBT 파일은 데모 버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제작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게시판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지난 실습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교육용 라이선스를 따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당 FBT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될 FBT 파일은 purchasingexample.fbt 파일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왔는데요. 각 행은 하나의 이벤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프로세스의 특정 단계, 즉 액티비티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는 여러 필드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는 케이스 아이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는 구매 요청 번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드는 액티비티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이벤트가 무엇을 수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필드는 각 이벤트가 시작하고 종료한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리소스 필드인데요. 리소스는 해당 액티비티를 수행한 주체를 나타냅니다. 이 리소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IT 시스템 또는 기계 장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 필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롤은 리소스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롤 필드는 리퀘스터, 리퀘스터 매니저, 퍼체이싱 에이전트 등의 값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해당 데이터의 필드들을 프로세스 마이닝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시 화면을 보면 가장 좌측의 케이스 아이디 컬럼을 케이스 필드로, 다음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 컬럼을 타임 스탬프 필드로, 액티비티 컬럼을 액티비티 필드로, 자원 컬럼을 리소스 필드로, 롤 컬럼을 아더 필드로 설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리소스나 롤 필드를 액티비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화면과 같이 데이터 가져오기 설정을 하셨다면 우측 하단의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디스코가 설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와 프로세스 맵을 자동으로 발견할 것입니다. 디스코가 자동으로 발견한 프로세스 맵을 토대로 여러분은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수행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프로세스 맵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스타트 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예시 화면을 보면 총 608개의 케이스가 Create Purchase Requision으로 액티비티를 가장 먼저 수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들은 프로세스 맵상의 박스 형태로 표시된 액티비티들을 수행한 뒤 마지막으로 네모나게 표시된 엔드포인트까지 이동합니다. 이때 우리는 화살표 모양의 패스를 통해서 액티비티 간의 수행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디테일 컨트롤을 보면 액티비티와 패스 두 개의 슬라이더가 존재합니다. 액티비티 슬라이더를 100%로 올리면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액티비티를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패스 슬라이더를 100%로 올리면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경로를 표시합니다. 패스 슬라이더를 0%로 내리면 가장 빈번한 패스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 11개의 케이스가 Analyze Purchase Requision에서 Amend Purchase Requision 액티비티로 흘러갔으나 되돌아온 케이스는 8개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케이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패스 슬라이더를 100%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개의 케이스가 Amend Purchase Requision 액티비티에서 Create Request for Quotation Requester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슬라이더를 모두 100%로 올렸을 때는 프로세스 맵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안은 데이8의 강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프리퀀시 항목입니다. 프리퀀시 항목의 디폴트 값은 Absolute Frequency, 즉 절대 빈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bsolute Frequency를 선택하면 반복을 포함하여 수행된 모든 액티비티와 경로의 수를 표시합니다. 이와 달리 케이스 프리퀀시 지표를 선택하면 동일 케이스에서 반복해서 수행된 액티비티와 경로의 수를 한 번만 수행한 것처럼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맥스 리피티션 지표는 모든 케이스들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반복이 일어난 액티비티와 경로의 반복 횟수를 보여줍니다. 프리퀀시 관점에서 프로세스 맵을 보면 액티비티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색깔이 진하고 경로의 빈도수가 높을수록 화살표가 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퀀시 항목은
발견된 프로세스 맵에 포함된 액티비티와 경로에 관련된 빈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퍼포먼스 항목은 액티비티와 경로에 관련된 시간을 보여줍니다. 퍼포먼스 항목을 눌러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액티비티와 경로에 표시된 값이 시간 관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퍼포먼스 항목의 디폴트는 토탈 듀레이션입니다. 토탈 듀레이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데이터에 기록된 전체 시간 관점에서 액티비티와 경로의 수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이를 중간값과 평균값 등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프리퀀시와 퍼포먼스 항목 중 하나의 지표를 선택한 이후에 두 번째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퀀시의 앱솔루트 프리퀀시를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Add Secondary Matrix를 클릭하여 케이스 프리퀀시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프로세스 맵의 Analyze Request for Quotation Activity를 보면 1107이 앱솔루트 프리퀀시를 나타내고 괄호 안에 544가 케이스 프리퀀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액티비티가 544개의 케이스에서 수행되었고 평균 2회 반복 수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부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